안녕하십니까. 조일구 대표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을 보면서 시황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수급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형태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뀐 건 별로 없습니다. 뭐, 지난번하고 똑같은 형태의 흐름들로 좀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좀 다르죠. 코스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코스닥하고 거래소는 약간 느낌이 달라서요. 코스닥은 거의 한 2조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랑은 좀 많이 있게 수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수급으로 어떻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종목들 보면 좀 특이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에코프로 쪽도 많이 있고 그래서 2차 전지가 막 폭락하면서 시장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소재 쪽에서 보면 코스닥은 거의 횡으로 돌면서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드렸던 선물인데요. 이게 롤오버가 12,000 계약이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5만 계약까지 이렇게 매도가 그 6만 계약 매도를 하면서 46,000 계약까지 아직 매도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2,600선 초반 중반에서 매도 친 건데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2,500선 후반 중반에 계속 매도를 쳐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좀 이제 후반부에 좀 특이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시장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 못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장의 변화가 좀 있어서 그건 좀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버스 인버스 수급은 여전히 뭐 낮, 좋지 않습니다. 보면 지금 금융 투자들의 누적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분기 단위로 곧버스를 이렇게 보는 형태도 보면 계속 지금 금융 투자 쪽에서는 이렇게 4천억 3분기 그 다음에 2분기에도 2천억 이렇게 하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곧버스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손을 잘 안 대고 있죠. 3분기 때는 금융투자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를 외국인 그 금융투자 많이 받아갔는데 전체 합계로 보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벌고 있는 그러니까 횡으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됐지만 바로 막 폭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안 나오는 거는 바로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잔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용잔고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신용잔고인데 신용잔고 계속 이렇게 줄다가 그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다 이제 계속 줄다가요. 다시 이제 8월 25일 날 금요일 날 다시 1,00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 아직도 많죠. 예전에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5천억 정도 있다가 1,000억 다시 줄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한 4조 정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죠. 이것도 이제 어, 좀 중기적으로 보면 곧버스나 신용장고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오늘 수급을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2.07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에서는 2.70이 나와버렸습니다. 좀 저도 많이 놀랬던 케이스고요. 그 작년 동기에서 30%, 그 매출도 11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작년 동기 이건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 굉장히 지금 음, 이, 이게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실적을 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버를 해서 발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그냥 거품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실적 자체 예상치를 2.07 정도 잡아서 어, 버블이다. 그러니까 좀 이게는 거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2.70 나오면서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 센터는 예상치가 79억인데 103억 불.
그러니까 이건 AI 관련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3분기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요.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125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250억 달러 구면 매입 발표했죠. 그러니까 애플처럼 주주 가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젠슨 황이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시작되고 글로벌 추세가 범용에서 가속 컴퓨팅, 생성 AI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독주할 거야. 물론 이제 어, 후발업체들 있죠. 뭐 후발업체가 있는데 그 후발업체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 우리는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보였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밸류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공매도도 많이 낮은 상태고요. 어, 그래서 이번 주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기존에 제가 2,400선 중후반에서 2,600선 중반으로 기존 전략을 했는데 어쩌면 뭐 다음 주 봐야 되겠지만 2,500선 초반에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2,500선 초반에서 2,600선까지 박스권을 묶이면서 종목 장세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연설도 보면 크게 중요한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하고 잭슨홀 연설이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를 뭐 잭슨홀 연설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근데 좀 많이 벗어났어요. 그 시장의 반응도 굉장히 좀 음, 이게 막 화끈하다든지 아니면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장 흐름을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잭슨홀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이걸 평가해서 인제는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인지 평가를 하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주목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에 2,400선 중후반까지 갈지 아니면 2,500선 초반이 바닥을 찍고 종목사로 갈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 이슈는 이제 시장 영향에서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 장세가 들어온다는 건 증시가 호재 및 악재가 부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테마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엇박자 매매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요소는 중국 리스크 확산 여부, 그다음 미국의 물가 지표. 왜냐하면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데이터 디펜던스라고 얘기했던 데이터 보면서 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아마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이제 더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잭슨홀에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테마주 장세가 지속 여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테마주가 꺾여 버리면 이제 다시 주도주가 부각되는 장세로 오기 때문에 일단 테마주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한 주도주가 부각되긴 힘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수급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오늘은 8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4만 아까 8천 개 가까이 쌓여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4만 8천 개 가까지 이렇게 외국인들 선물 수급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4만 8천 개 가까지 이렇게 롤오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롤오버 빼고 장중에 5만 8천, 거의 5만 9천을 사서 4만 6천 개 가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추가 매도를 잘 안 하네요. 이 지금 형태의 시점에서.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막 확연하게 막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즉 기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좀 잘 견디는 편입니다. 요럴 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이 갑자기 확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만약에 아까 물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물가 지표가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 안 줄이고 계속 매도로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 보통 이게 요러버 빼고요. 장중 선물이 한 이렇게 5만 계약 있잖아요. 그러니까 5만에서 6만 계약 정도가 이렇게 차면 잘 그다음부터 하면 7만 계약, 8만 계약 이렇게 가는 형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공지사항을 하나 할 건데 앞으로는 시황을 지금처럼 주 1 회만 올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한국경제TV를 제가 24년 출연했잖아요. 이제 그 하면서 그리고 제가 주식 정말 잘하시는 분은 저 파생은 때 전문이니까 이제 파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매, 실전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실전 팁 같은 것들을 한 5 분, 6분 정도를 좀 올려 드릴게요. 뭐 기법을 얘기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쪼끔 고런 형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 저녁에 제가 올린 이유는 이번 주는 좀 시장이 굉장히 독특해서 공부를 좀 한다고 쪼끔 늦게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위클리라고 그러겠죠? 위클리 시황, 주간 시황을 이렇게 올려 드리는데 요거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 테마주가 언제 꺾이는지, 그러니까 꺾인다는 건 이제 테마주가 힘이 굉장히 없어질 때가 있겠죠. 시장을 매매하다 보면 고럴 때쯤 되면 이제 시장이 또다시 변곡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가 막 돈다는 거는 시장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놓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